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나로 남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건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치매는 삶의 이야기 자체가 흐려지는 병이다. 이 문장 참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이건 그냥 기억력이 좀 나빠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평생 뭘 사랑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나라는 사람을 만든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서사가 통째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치매라는 문제를 웰다잉, 그러니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걸 넘어서 어떻게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존엄하게 쓸 것인가? 바로 그 문제인 거죠. 웰다잉이라는 게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치매는 바로 그 주도권을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기억, 판단, 감정,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공격해서 나를 내 삶의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치매는요, 마치 4개의 군단이 동시에 쳐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군단이 기억을 빼앗아가고 두 번째 군단이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세 번째 군단은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죠.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4개의 단단한 기둥, 지금부터 하나씩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뇌 사용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이랑 똑같아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멍하니 TV만 보는 건 뇌를 그냥 구경꾼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반대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뇌를 괴롭히는 활동이야말로 뇌를 우리 삶의 든든한 주인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뇌도 조용히 퇴근합니다. 어때요? 정말 재치 있으면서도 핵심을 딱 찌르는 말 아닌가요? 뇌가 심심할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 계속해서 일거리를 던져줘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뇌의 가장 좋은 보약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할 때 뇌는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언어 능력까지, 이 모든 걸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사회적 고립이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오래 앉아있지 않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뇌는 서서히 굶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고 잠깐이라도 걷는 그 작은 습관이 우리 뇌를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기둥, 바로 잠입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낮 동안 쌓인 뇌의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싹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정비 시간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건 이 황금 같은 뇌 청소 시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잠을 줄이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뇌가 줄어듭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있을까요? 시간 좀 더 쓰겠다고 잠을 줄이는 건 말 그대로 내 뇌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자꾸 뭘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이 두려운 질문에 대한 답,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건망증은요, 기억이 잠깐 어디에 숨어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누가 힌트를 주면 맞다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치매는 달라요. 이건 기억이 점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이 영구 삭제되는 것처럼 힌트를 줘도 아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병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늘 하던 돈 계산이 갑자기 헷갈린다거나 매일 다니던 동네에서 길을 잃는다거나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식으로 익숙했던 일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방을 넘어서 만약 우리 곁에 치매를 앓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돌봄의 영역입니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논리에서 존엄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해 주세요. 환자는 사실관계는 잊어도 그때 느꼈던 서운함이나 불안 같은 감정은 그대로 남거든요. 그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틀린 걸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동행해 주세요. 그분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잠시 함께 들어가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기억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질문만큼 잔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저 왔어요, 아들 영수예요 하고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주면 뇌가 처리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밥 먹고 약 먹고 산책할까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냥 밥 드실까요? 딱 하나만 짧고 명확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게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합니다. 치매는 결코 환자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니라는 것. 이 병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치매는 가족병입니다. 환자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보고 돌보는 가족들도 함께 병들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소진되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혼자 걷는 기분일 거예요. 이건 온 가족이 함께 앓는 병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비극적인 서사가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혜예요. 책임을 나누고 아주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숨 돌릴 틈을 만드세요. 돌보는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를 이야기할 때 자꾸 잃어버린 것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그 사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기쁘고 슬픈 감정.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기억을 잃어도 사랑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라진 기억을 붙잡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치매를 예방하고 돌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이건 결코 두려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도권을 잃지 않고 가장 나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삶 전체를 설계하는 가장 존엄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뇌를 더 쓰고 사람들과 더 만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잠을 푹 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제목이 죽기 전까지 맑은 뇌로 산다는 것이라는 강의안이에요. 네. 처음엔 그냥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뭐랄까 의학 정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마지막 수관까지 어떻게 나로 남을 수 있는가? 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이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치매를 단순히 기억이 사라지는 병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 아, 그 이상으로요? 네. 기억 상실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그 이야기. 즉,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서사 자체가 흐려지는 현상으로 정의를 하죠. 와,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은 그냥 건강관리가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 웰다잉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라니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지 이 강의안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해부터 좀 깨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오해 말씀이시죠?
많은 분들이 치매는 유전이나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운명처럼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하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생활의 결과물이라고요. 생활의 결과물이다. 네. 그러면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이야기하는데 죽기 전까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에게서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그 유명한 네 가지. 무슨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정말 작은 차이였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인 치매 예방의 4대 기둥입니다. 4대 기동. 첫 번째 기둥은 아주 단순합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 뇌를 써라. 네, 뇌를 근육에 비유하는데 이게 정말 직관적이고 강력한 비유 같아요. 팔 근육 안 쓰면 가늘어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 쓰면 신경사포 간의 연결, 그 시냅스가 줄어들고 뇌 전체가 위축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TV를 그냥 멍하니 보는 건 뇌를 관객으로 만드는 거고 네네. 반대로 뭔가를 읽고 정리하고 글을 쓰고 옛날 일을 떠올리는 건 뇌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래요. 맞아요. 심지어 가만히 계시면 뇌도 조용히 퇴근합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 저 이것 보고 좀 뜨끔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는 제 모습이 떠올라서요. 여기서 핵심은 적극성인 것 같아요. 뇌가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만 둘 거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연결하게 만들 거냐의 차이죠. 능동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자료에서는 대화야말로 최고의 종합적인 뇌자극 활동이라고 단언하거든요. 최고의 종합적인 활동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랑 즐겁게 대화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해야 하죠. 네. 관련된 옛날 기억도 끄집어내야 하고요. 그 기억에 얽힌 감정도 느끼고 상대방 표정이나 말투에서 감정을 또 읽어내야 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판단하고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문정을 만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기억, 감정, 판단, 언어 이 모든 기능이 거의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치매는 뇌에서 시작되지만 외로움 속에서 가속된다. 와, 정말 곱씹어 볼 만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운동이요? 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 잡아줘요.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막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좀 격렬한 활동을 떠올리죠. 근데 그보다 오래 앉아있지 않는 습관이 뇌 건강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오, 그건 의외인데요? 왜 그런가요? 뇌의 특성 때문이에요. 뇌가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심장이 내보내는 혈액과 산소의 20%를 혼자 쓰거든요. 엄청난 에너지 대식가네요. 맞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혈액 공급이 줄면 기능이 바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1시간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해요. 아, 그래서 헬스장 일주일에 두세 번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5분 걷는 게 사실은 뇌를 살리는 결정적인 행동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수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잠 줄여서 자기 개발하거나 일 더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네, 저도요. 근데 이 자료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경고하더라고요. 잠을 줄이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뇌가 줄어듭니다. 뇌가 줄어든다.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청소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요. 뇌 청소 시간이요? 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척수액이 뇌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거든요. 아, 그게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진? 맞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낮에 배운 걸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또 소진된 감정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결국 뇌를 쓰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몸을 움직이고 매일 밤 뇌를 청소해주고 이 네 가지가 우리 존엄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올 때가 됐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저도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하는 불안감이요.
네, 바로 건망증과 치매의 경계에 대한 불안감이죠. 다행히 이 자료가 그 차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뭔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건망증은 기억이 잠시 숨어 있는 것, 치매는 기억이 아예 사라져버린 것. 숨어 있는 것과 사라진 것. 비유가 아주 확실하네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친구가 우리 어제 새로 생긴 그 파스타집 갔잖아 하고 힌트를 줬어요. 네. 그랬을 때 아, 맞다. 거기 그린 파스타 진짜 맛있었지? 하고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건 기억이 잠시 숨어 있다가 나온 거죠. 전형적인 건망증입니다. 아하. 근데 힌트를 줘도 파스타집에 간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거나 심지어 친구랑 점심 약속을 했다는 그 사건 전체를 잊어버렸다면 그건 이제 기억이 숨은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진 것. 즉, 치매를 의심해봐야 하는 신호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자료는 더 중요한 구별법이 있다고 강조해요.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바로 생활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지 여부예요. 단순한 기억력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전에는 아주 능숙하게 하던 일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장 보시던 어머니가 물건값을 자꾸 헷갈려 하신다거나. 또는 평생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익숙한 동네에서 길을 잃으신다거나. 그렇죠. 매일 챙겨 드시던 혈압약을 자꾸 잊는 것 같은 것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치매를 아주 통찰력 있게 정의해요. 바로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병이라고요.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병. 네,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태라는 걸 이해하는 것. 이게 치매를 제대로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럼 이제 그 무너지는 구조를 곁에서 지탱해야 하는 가족들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자료가 지적하기를 가족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환자를 논리적으로 다그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또 그러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들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치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 네, 환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돌봄의 3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설득하지 말고 공감하기. 설득 대신 공감. 네, 치매 환자는 방금 일어난 사실은 잊어도 그때 느꼈던 서운함이나 불안함 같은 감정은 아주 오래 기억하거든요. 감정은 남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을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 많이 불안하셨군요. 이렇게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원칙은 교정하지 말고 동행하기인데 이게 현실에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환자분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막 애타게 찾으시면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우리 기준의 사실을 강요하는 거죠. 그 순간 환자는 자기 현실을 부정당하면서 큰 혼란과 상처를 받아요. 동행하기는 그걸 교정하는 대신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이렇게 그 마음에 함께 머물러주는 태도를 말해요. 현실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동행한다. 정말 중요한 태도네요. 그럼 세 번째 원칙은 뭔가요? 기억을 시험하지 말기입니다.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 나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환자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대답 못했을 때 좌절감, 미안함이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상처가 되겠네요. 그럼요. 대신 엄마 저 왔어요. 아들 영수예요. 이렇게 먼저 자신을 밝히는 게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설득 대신 공감, 교정 대신 동행, 시험 대신 소개. 이것만 기억해도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겠네요. 꾸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환경이요? 네. 이 자료는 치매 환자에게는 약보다 환경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해요. 약보다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익숙했던 우리 집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복잡하고 위험한 미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자체를 치료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치료적 환경 설계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크게 4가지 축을 제시해요. 규칙적인 하루,
단순한 공간, 안전한 움직임, 사회적 자극. 아, 네 가지.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는 규칙적인 생활로 혼란을 줄여주고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둬서 찾기 쉽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외부와 연결될 자극을 꾸준히 주는 거죠. 특히 환자와의 대화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문장은 짧게, 질문은 하나씩, 속도는 천천히, 표정은 따뜻하게. 네, 아주 중요하죠. 밥 먹고 약 먹고 산책 갈까요? 이렇게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던지면 환자의 뇌는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맞아요. 그건 마치 공을 여러 개 던지면서 다 받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신 어르신 식사하실까요? 하고 하나씩 묻고 아, 하나씩. 네. 식사가 끝나면 잠시 후에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날씨 좋은데 잠깐 나가볼까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소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환자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 환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도 함께 지쳐가는 병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환자만 아픈 것이 아니라 가족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 과정에서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거든요. 결국 내 삶은 어디 갔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돌봄은 절대로 혼자 짊어지는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의 치매 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돌봄의 부담을 나눠야 합니다. 결국 환자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돌보는 가족의 삶도 무너지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낼 권리, 즉 웰다잉이 필요하다는 통찰이죠.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치매를 단순히 피해야 할 질병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지막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네요. 맞아요. 기억이 흐려져도 관계는 남고 논리가 무너져도 감정은 남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끝까지 남는 삶.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웰다잉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강의안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치매 환자는 기억을 잃어도 사랑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결국 이 자료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앞서 말한 네 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끝을 맺습니다. 뇌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잠을 지키라고요.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미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이 네 가지 기둥 중에서 지금 나의 가장 약한 기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